계신 환자가 계셨다. 즉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간호 기록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시간, 그리고 이제 계측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활력 증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자, 아이스크림 옆에 뜨거운 차, 커피 이렇게 해서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이제 섭취하고 계신 환자, 또는 뜨거운 목욕물, 그러니까 뜨거운 목욕 또는 차가운 물로 찬물, 냉수, 마찰 이렇게 이제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적용했던 환자가 병실에서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지금은 구강 체온을 측정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뜨거운 차를 마셨다 하면 30분 기다립니다.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30분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 체온, 애과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는 센서를 통해서 이마에다가 이제 체온계를 댄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애과에다가 피부 체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를 만나러 들어갔더니 병동에서 환자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거나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막 나온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30분 후에 기다렸다가 체온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게 자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환자 체온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1번에 나와 있는 10분 후에 측정한다에 해당되는 것은 가벼운 음식이나 껌 씹기 또는 흡연을 했을 때 같은 이 정도의 구간에서 구강 운동을 한 이후에는 10분 후에 측정해도 가능하다. 측정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거나 방금 식사를 했다거나 껌을 씹고 있었다거나 또는 담배 한 대 피우실 정도였다. 밖에 나가셔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10분 후에 측정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분과 30분이 이제 나누어지는 구간은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직접 적용한 후에는 30분, 가벼운 구강 운동 이후, 뭐 흡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흡연은 뜨거운 담배를 빨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구강이 뜨겁진 않겠죠. 담배 끝에서 이렇게 이제 필터가 타고 있을 거지만 들어오는 공기는 뜨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측정해도 가능한 걸로, 그래서 구강 체온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 30분과 10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번은 2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4번. 얼음주머니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물어보지요. 자, 얼음주머니 사용 어떤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얼음주머니. 그죠? 일단 열나는 환자, 부종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음주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간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음주머니나 따뜻한 물주머니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간호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얼음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얼음을 3분의 1,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지금 5번에 보면 얼음의 양을 정확히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얼음이 그 이제 얼음 주머니 안에 2분의 1을 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얼음을 채웁니다. 여기는 3분의 2라고 나오는데요. 3분의 2까지 차게 되면 너무 커질 수 있는데, 일단 2분의 1, 3분의 2 조금 많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얼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누워서 공기를 뺍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두고 편편한 곳에 놓아서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물을 넣습니다. 한 컵 정도 물을 넣게 되면요, 얼음 사이에 빈 공간이 물로 메꿔지면서 전체 면이 시원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얼음 주머니 전체 표면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으로 변화되겠지요. 그래서 얼음을 넣고 물 한 컵 정도를 넣는다는 거, 이 한 컵이라고 하는 기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여기 지금 3분의 2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3분의 1로 여러분들이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채우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거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접지면이 다 환자에게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알 크기의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운다. 이거 좀 이제 고쳐두시고, 이렇게 3분의 1 정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한 컵에 물을 넣고 빈 공간 없이 전체 면이 다 차가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위에 꽉 잠깁니다. 그래서 이제 꽉 잠그고 거꾸로 흔들어서 물이 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적용할 때 직접 닿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타올로 감싸서 한 번 할 때 한 30분 정도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30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맥시멈 30분까지 얼음 물주머니, 따뜻한 물주머니 전부 똑같거든요. 30분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0분 찬 거를 됐으니 그 피부 순환이 억제가 되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부종 통증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지혈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30분 이상 차가운 것, 얼음물, 영하의 온도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 회복되는 데는 1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음물 주머니를 적용하는 시간은 30분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 이후에 1시간 정도는 휴식기를 갖는 것이 같은 면에 얼음 주머니를 적용한다면 피부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에요. 44번으로 얼음물 주머니는 다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얼음의 용량은 어느 정도가 좋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반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너무 볼록 튀어나와서 적용했을 때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우고 거기다가 물 한 컵 넣습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 한 컵 넣고 그 다음에 잘 담그고 거꾸로 흔들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직접 떼지 않고 타월을 한번 감싸서 직접 피부에 찬 게 적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한 다음에 몇 분? 30분 적용합니다. 몇 분? 30분 적용합니다. 30분 적용하고 적용 후에 1시간 정도 휴식기를 갖는다는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얼음물 주머니를 적용한 부위에 농이 지연되고 화농이 지연되고 화농이라는 것은 고름이 막 채워지는 과정이죠. 더 이상 균이 확산되지 않으니 화농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나 부종이 완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면서 약간도 아니죠. 체온을 떨어뜨리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저하, 통증 부종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화농을 지연하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얼음물 주머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부종이나 통증을 호소할 때 또는 뭐 열이 날 때, 발열 증상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농이, 고름이 막 생겼을 때 그 화농을 지연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방법으로 얼음물 주머니를 적용하게 되는데 얼음물 주머니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44번은 포도알 크기의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조금 바꾸어서 문제를 조절해 주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압 증기 멸균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45번도 44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문항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간호기술법에 하나 들어오면서 고압 증기 멸균법에 대해서는 오늘 요점 정리 책을 보고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5번.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이게 중요하겠죠. 병원에서 멸균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기계가 바로 고압 증기 멸균기입니다. 많이 쓰니까 우리도 그 멸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하게 될 거고 멸균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압 증기 멸균에 대해서는 우리 요점 정리에서는요 259페이지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옆에 요점 정리책 2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같이 확인해 주세요. 고압, 굉장히 높은 기압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30분 정도 이제 증기 멸균을 하는 대표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압 같은 경우는 이기압 그리고 120도에서 30분. 고압 증기 멸균에서 자꾸 등장하는 숫자가 뭐예요? 이기압 120도 30분. 뭐라고요? 부르게 이게 이라고 하는 이제 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압 증기 멸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기압의 120도에 20분 이상, 20분, 30분 멸균하는 방법이 고압 증기 멸균 방법이고 압축된 증기의 습열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습열을 이용해서 세균의 포자, 아포라고 하거든요. 아포까지 완전 멸균하기 위한 멸균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이 습열에 강한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든지 뭐 수술용 기구라든지 가운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또는 도뇨 세트처럼 캔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품들을 멸균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치과 기구들도 고압 증기 멸균 방법으로 많이 멸균을 하거든요. 치과에서 쓰는 구강 치료용 기구들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증기에 강하잖아요. 압력이 높아도
변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으로 되어 있는 뭐 수술복 같은 경우,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멸균된 가운을 입고 환자를 이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멸균 그 가운을 많이 착용하게 되거든요. 그때 쓰는 가운이라든지 또는 열과 습에 강한 대부분의 물품, 재활용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캔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뭐 이런 물품들이 고압증기 멸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증기 멸균기는 아까 제가 숫자 몇을 기억해라. 그죠? 2기압에서 120도에서 20분, 30분 이렇게 멸균하는 방법이고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증기로 인해서 습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균의 아포, 씨앗까지 완전히 멸균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멸균 방법입니다. 이 습기로 인해서 강력한 습열로 인해서 멸균을 하기 때문에 별로 위험 부담이 없죠. 그리고 경제적이죠. 그 기계가 가치를 갖고 있는 동안은 계속 다른 물품들을 멸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죠. 그리고 20분, 30분이면 길지도 않잖아요.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독성도 없잖아요. 약품을 쓴다거나 뭐 강력한 화학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습열에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전하지요. 그리고 고압 증기 멸균기가 보통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품들을 잘 포장을 해서 포를 싸서 멸균기에다 넣기만 하면 단시간에 많은 물품도 처리가 가능해요. 얘는 유효 기간이 아주 아름답게도 2주입니다. 우와, 고압 증기 멸균법은 몇 기압에서 2기압에서 몇 도씨 120도에서 몇 분 20분 30분간 멸균을 하면서 유효기간 몇 주 2주까지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법 못해 2 써놓으시면 돼요. 고압 증기 멸균법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품을 멸균하는 멸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소독과 멸균의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열과 습에 강한 것인지. 이 중에 누구예요? 그죠? 외과용 수술기구. 다른 애들은 열에 민감하거나 바셀린 꺼즈 파우더처럼 습열에 녹아버리거나 유리제품 깨져버리거나 고무제품 녹아버릴 수 있으니 이런 애들은 못 쓴다는 거고 제2의 멸균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과용 수술기구 스테인으로 되어 있거나 도뇨 세트는 캔으로 되어 있고 종지도 있고 포셋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도뇨관 삽입할 때 필요한 물품을 도뇨 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품을 멸균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45번 같은 경우는 고압 증기 멸균 제품을 꼭 기억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 3번, 4번, 5번처럼 열에 약하고 수분에 약하고 그리고 이제 부식이나 마모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예민한 제품들은 이렇게 고압의 증기에 노출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외과용 수술기구, 드레싱 세트, 도뇨 세트 이렇게 캔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대부분 고압 증기 멸균 방법으로 소독한다. 세균의 아포, 씨앗까지 완전히 없애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우수한 멸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5번은 누구를 이해하는 시간? 고압 증기 멸균 방법. 밑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고압 증기 멸균 방법으로 소독한 물품은 expire date. 그러니까 유효 날짜가 몇 주? 2주까지만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면서도 이제 2주가 된 날짜가 넘어선 이 물품은 다시 소독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45번 이해하셨고요.